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의 정석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기록, 저희가 영상 업로드 이전에 사전에 공유드렸던 종목 정보입니다. 메시지를 미리 받아보신 분들은 차분히 대응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시장 사이클을 직접 겪으며 감정이 아니라 원칙과 기본기로 종목을 풀이하는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과 급락이라는 자극적인 표현 대신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한 단계씩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수강생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리포트가 업로드될 때마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공부해 나가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시간이 부담스러우신 수강생분들, 그리고 실시간 대응 자료를 바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심화 강의 자료와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오늘 다루는 종목 외에 제가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또 다른 히든 후보 종목도 힌트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차분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단계씩 짚어보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우선 차트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6월 초 장대 양봉으로 신고가권에 진입한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 직후 윗꼬리 긴 캔들이 등장하고 며칠 만에 가격이 큰 폭으로 흘러내린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고가 직후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는 것은 고점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신호입니다.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이틀, 사흘 누적되면서 단기 추세선이 깨지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차트만 봐도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첫째, 직전 상승은 빠르고 가팔랐습니다. 둘째, 조정 역시 빠르고 깊었습니다. 즉, 변동성 자체가 크게 확장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투자자라면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과 손실 한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이론만 강의로 풀어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계좌, 제가 실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매매로 분석을 검증하면서 수강생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강사가 직접 매매를 하지 않고 이론만 이야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강의입니다. 시장은 책에 적힌 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시장과 부딪히면서 원칙을 다듬어 가고 있고 그 결과를 수강생 여러분께 차근차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수치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2일 하루 상승률이 무려 20.45%입니다. 그리고 6월 8일 하락률이 마이너스 9.34%입니다. 52주 최고가 17만 6,200원 대비 6월 8일 종가 12만 7,200원은 약 27.8%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20%가 오르는 종목은 하루 10%가 빠지는 것도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상승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조정의 속도 역시 가파릅니다. 이것이 변동성의 기본 성질입니다. 수강생 여러분, 가격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원칙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접근해보면 단기 급등락에는 반드시 트리거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다음 시나리오를 짤 수 없습니다. 먼저 6월 2일입니다. 이날은 52주 신고가 종목 리스트에 두산 로보틱스가 포함되면서 AI와 로봇 자동화 테마가 한꺼번에 결집된 날입니다. 시가 16만 5,600원에서 시작해 장중 17만 원까지 치솟았고 종가는 16만 6,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직전일 대비 20% 넘게 상승한 매우 강한 캔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겠습니다. 같은 신고가 돌파를 두고 제도권과 개인 커뮤니티의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도권 리서치는 산업 성장성과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단 재평가라는 펀더멘털 논리로 해석합니다. 반면 개인 커뮤니티는 대장주, 엔비디아 수혜, 단기 시세라는 모멘텀 논리로 해석합니다. 이 온도차가 왜 중요한가 설명드리자면 결국 신고가 직후 어느 쪽의 자금이 먼저 빠지느냐가 조정폭을 결정합니다. 제도권은 비중을 미리 조절하고 개인 자금은 뒤늦게 추격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정석대로 하면 신고가 부근에서 추격 매수는 가장 위험한 진입 방식입니다. 두 번째 트리거는 6월 4일입니다. 시가가 15만 5,700원으로 개파락 출발했고 종가는 15만 7,900원으로 직전일 대비 5.28% 하락했습니다. 이날은 별다른 악재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빠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고가 직후 첫 조정은 악재 없이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단기 과열이 해소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때 시장은 추세 전환과 단순 조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더 사고 일부는 손절하면서 거래량만 늘어납니다. 세 번째 트리거가 6월 8일 급락입니다. 시가 13만원, 장중 저가 11만 7,800원, 종가 12만 7,200원입니다. 거래량은 998만 주를 넘었습니다. 이날 특정 개별 악재 공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격을 끌어내렸는가? 한 단계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PBR 24.17배라는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회사 순자산 대비 24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단기 레버리지 자금의 강제 청산입니다. 셋째, 로봇 AI 테마 전체의 동반 조정 가능성입니다. 넷째, 6월 2일 고점에서 추격한 자금의 손절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 평상시 같으면 마이너스 3%로 끝났을 조정이 마이너스 9%까지 확장됩니다. 이것이 변동성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수급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창구별 수치는 별도 데이터 조회가 필요하지만 패턴은 명확합니다. 급등 구간에는 외국인과 운용사가 매수 우위에 있다가 신고가가 형성되는 시점부터 차익 실현으로 전환되는 것이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기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수급의 핵심은 누가 사고 누가 파느냐가 아니라 매수 주체가 바뀌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는데 개인이 받고 있다면 그 가격대는 단기적으로 위험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다시 사기 시작하고 개인이 손절하기 시작하면 그 가격대는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비슷한 사례가 이미 1년 전에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두산로보틱스는 하루 26.22% 급등하며 로봇주 강세의 대표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조정과 박스권을 거치고 새로운 실적과 계약 모멘텀이 나오는 시점에 다시 신고가를 향해 올라가는 파동을 반복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장주의 주가는 직선이 아니라 파동입니다. 한번 급등하면 반드시 되돌림이 나오고 되돌린 구간에서 펀더멘털을 확인하면서 다음 상승의 에너지를 모읍니다. 이것을 모르면 단기 손실을 추세 붕괴로 오해하게 됩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전부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풀이를 드렸지만 사실 제가 같은 사이클 상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또 다른 후보 종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두산 로보틱스의 절반 수준이지만 AI 로봇 밸류체인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직접 공개하기 어렵고 자료로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오늘 다룬 두산 로보틱스의 추가 시나리오와 함께 제가 따로 모니터링 중인 히든 후보 종목 자료까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입장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료로 운영되는 공개 브리핑이고 들어오신 뒤에도 어떤 금전적 요구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정보 공유 목적입니다. 자, 그럼 영상 후반부 핵심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이제 앞으로 3개월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시나리오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준점은 단순합니다. 52주 최고가 17만 6,200원입니다. 6월 8일 종가 12만 7,200원에서 단순 고가 회복만 해도 약 38.6%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이 38.6%는 시나리오의 최소 기대치입니다. 펀더멘털 모멘텀이 더해지면 최고가를 넘어서는 추가 업사이드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시나리오는 확률을 포함합니다.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시장에 없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2025년 미국 자동화 설비 업체 오넥시아를 인수하고 북미 법인과 통합했습니다. 이 통합 효과가 매출로 가시화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3개월 구간입니다. 근거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통합 후 1년이 지나면서 미국 내 레퍼런스가 누적되는 시기입니다. 둘째, 북미 전기차 배터리 물류 기업들의 자동화 투자 사이클과 맞물려 있습니다. 셋째, 신고가 직전 모멘텀에는 이미 이 수주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목표 레인지는 19만원에서 21만원 구간으로 추정합니다. 6월 8일 종가 기준 기대 수익률은 약 49%에서 65% 구간입니다.
발생 확률은 약 30% 수준으로 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AI 생태계와의 협업 강화입니다.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인 아이세그 같은 소프트웨어와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의 연동, 그리고 글로벌 로봇 전시회에서의 공동 데모 같은 이벤트가 핵심 촉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장은 두산 로보틱스를 단순한 로봇 제조사가 아니라 AI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하게 됩니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PER과 PBR이라는 밸류에이션 잣대가 한 단계 위 카테고리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시장이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목표 레인지는 19만 원에서 22만 원이고 기대 수익률은 약 49%에서 73%입니다. 다만 발생 확률은 약 20%로 가장 낮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2026년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입니다. 3개월 안에는 분기 실적 발표 이벤트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8월 전후가 발표 시점입니다. 근거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북미 유럽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구간입니다. 둘째, 로봇 단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셋째,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면서 영업이익률 개선이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면 실적 서프라이즈가 됩니다. 목표 레인지는 17만 원에서 20만 원, 기대 수익률은 약 33.7%에서 57.3%입니다. 발생 확률은 약 40%로 세 시나리오 중 가장 높습니다. 세 시나리오를 종합해 보시면 어느 한 가지에만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현실화되면 충분히 상방이 열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 합산으로 보면 누적 발생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나리오 투자는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맞아도 수익이 나도록 진입 가격과 비중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안전마진의 본질입니다. 지금 12만 원대라는 가격은 17만 원이라는 이전 고점 대비 분명한 가격 안전마진을 확보한 구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수익 실현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제 리포트를 사전에 받아보신 투자자분들의 실제 결과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록은 오늘 다룬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 걸쳐 사전에 정보를 받아보신 분들의 실현 수익률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번 같은 종목으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사이클마다 주도주가 바뀌고 그 사이클을 먼저 감지한 사람이 차분히 대응합니다. 오늘 같이 공부한 분석 흐름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화면의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심화 강의 자료와 함께 두산 로보틱스 추가 시나리오,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 중인 히든 후보 종목 자료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입장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개 브리핑입니다. 강의료나 추가 결제 같은 것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정보 공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차분히 같이 공부해 가시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이 기록은 오늘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매주, 매월 꾸준히 쌓여온 사전 공유 기록입니다. 한 번의 우연이라면 운이지만 반복되면 그것은 시스템입니다. 저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종목을 풀이하고 그 원칙이 누적된 결과가 화면에 보이는 기록입니다. 특히 오늘 다룬 두산 로보틱스 같은 변동성 큰 종목은 혼자 분석하고 혼자 대응하기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큽니다. 같은 차트를 봐도 어느 가격이 안전마진 구간인지 어느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지 판단이 갈립니다. 그 판단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저희 공부방의 목적입니다. 목표 레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준 시나리오로 17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에 도달하기까지 단방향 상승이 아니라 파동을 거친다는 점, 그리고 그 파동에서 안전마진과 리스크 한도를 미리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편하게 원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누적된 분석 자료와 시나리오별 대응 가이드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장 비용은 없고 추후에도 어떤 금전적 요구도 없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뒤늦게 따라가시면 그 사이 가격은 이미 움직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정보의 속도입니다.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도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시면 큰일 난다는 식의 강요가 아닙니다. 지금 못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사이클은 또 옵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차분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안내드리는 방식이라 정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요 없습니다. 들어보시고 본인의 투자 방식과 맞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원칙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핵심을 한 번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두산로보틱스의 6월 8일 급락은 추세 붕괴가 아니라 신고가 이후 변동성 확장 구간입니다. 둘째, 3개월 안에 북미 수주, AI 협업, 실적 서프라이즈 중 하나만 현실화되어도 17만원에서 20만원 구간은 열려 있습니다. 셋째, 그 구간에 도달하기까지의 파동에서 안전마진, 리스크 관리, 장기 관점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작동해야 합니다. 오늘 두산로보틱스 PBR 24.17배라는 수치를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고 PBR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가 합리적인지, 그리고 거품과 정당한 프리미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 단계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두산로보틱스 외에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목의 정석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